안녕하세요. KCL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예술작품의 감상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새로움의 기운을 주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뉴 한인 미술협회 회원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미경 화가님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한국에서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광고 대행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뉴질랜드로 온 이민 24년 차인 박미경입니다. 보통 어떤 그림을 그리시나요? 네, 전 주로 아크릴이나 유화로 그리는데요. 이번 작품은 다 유화 작품입니다. 이번 소개할 5개의 작품은 하나의 토픽 안에 이루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로움, 롤리니스죠. 작년부터 올해 락다운 기간까지 준비한 작품입니다. 작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작품은 Emptiness인데요. 나이가 좀 든 건장해 보이고 거친 삶을 살아온 서양인 모습의 인물이 선글라스를 끼고 담배를 피우는 그림인데요. 작품 소개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객분들은 그림을 감상하실 때 스스로의 처한 상황이나 심리에 따라 각자 해석하고 느끼신다고 생각해요. 그림은 글이나 말보다는 그림 그 자체로 관객과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설명은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첫 작품은 Emptiness, 중년에 느끼는 공허함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작품 속의 인물이 어떻게 보면 사진처럼 정교하게 표현도 됐는데요. 작품 속의 인물은 실제 인물인가요? 그리고 이제 언제 그리셨고 이 작품을 그리신 계기는 무엇일까요? 네, 20대 후반에 이민 와서 지금 중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이민 오니 한국에서의 경력은 단절되고 살기 위해 이것저것 하다 세월이 흘러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흘러버린 세월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앞으로는 뭘 해야 할지 답답할 때 작년 이 사진을 우연히 보고 제가 흡연자라면 담배 한 개피 입에 물고 고뇌에 빠졌을 것 같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심정이 어떠셨나요? 그 당시에 저는 뭔가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여기서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봐서 정말 딱 제 상황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나셔서 이제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제 그때 감정을 너무나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러므로 해서 그때의 답답함을 좀 떨어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그림 속의 그 주인공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각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고민도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제 고민은 그때 그러했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관객들은 자기 자신의 그 고민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작품은 노스텔지아이군요. 중국 북방 쪽 사람처럼도 보이고요. 문명과 거리가 먼 듯한 곳에 사시는 분. 색연필이 있는 거 보니까 화가인 듯합니다. 창문에 물방울을 보니 비가 오는 듯하고 간절해 보이는 커피 한 잔도 있군요. 네. 이 두 번째 작품은 노스텔지아라고 멀리 있는 고국, 가족,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그림 속 인물은 제 친오빠고요. 가족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프랑스에 가 있었고 제 권유로 오빠는 뉴질랜드로 오게 되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요. 아파서 병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매일 커피 한 잔을 들고 오빠 방에 들어가 그림 그리던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합니다. 무척이나 여행과 산을 좋아했고 한국에서 책도 발간하기도 하고 흔한 삶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았기에 외모도 평범해 보이진 않죠. 좀 전에 말했듯이 제 감정을 이입시켜 비오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고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제 자신이기도 합니다.
저도 뉴질랜드 와서 커피 중독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죠. 지금 오빠는 제가 준 골수 이식으로 다시 건강해져 지금은 한국에서 산행과 번역,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오빠는 뉴질랜드에 있었고요. 그때 병마와 싸우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었기 때문에 그 두건을 쓰고 있었고요. 뉴질랜드에서는 겨울에 굉장히 비가 거의 매일 오는데 창밖을 보면서 그 우수에 젖은 오빠의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그려낸 거죠. 앞에 그 색연필이 많은데요. 화가이신가요? 전문적인 화가는 아니어도 취미로 그림을 항상 그려왔었어요. 그래서 그림에 대해서도 함께 저랑 얘기도 나누고 사는 그 삶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굉장히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Not Alone인데요. 젊은 여인이 노란색 소파에 턱을 괴이고 앉아 있습니다. 부르독처럼 보이는 작은 개 한 마리도 있군요. 네, 세 번째 작품은 Not Alone으로 안주해진 삶에서 다가오는 외로움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품 속의 인물은 실제인가요? 아니면 그 상상의 인물일까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작품 인물들은 제가 만든 상상의 인물입니다. 다 제 자신을 표현한 거고요. 제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림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죠. 사람은 자기 눈으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거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보죠. 그리고 마음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 작품은 얼굴에서 두 눈을 그렸다가 도중에 모자로 두 눈을 가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남한테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들키기 싫은 그 마음을 표현했죠. 그림을 보니까 부유한 일상의 삶을 사는 인물 같은데요. 안주에서 삶에서 다가오는 외로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걸까요? 부유라는 말은 상대적인 말인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서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은 됐는데 물질적인 것들로 충족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중 하나가 외로움인 것 같아요. 배경에 그 벽돌벽과 노란 소파가 보이네요. 네. 저희 집은 60년이 넘은 오래된 집이에요. 밖에서 보면 특징적인 게 빨간 벽돌벽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굴뚝이죠. 그리고 소파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의미하고요. 애완견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주 전화 통화했었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딸은 유학을 떠났고 제 옆엔 항상 제 애완견이 있어요. 서로 많이 의지하죠. 자세히 있게 보는 것과 전체적으로 보는 것과 이거 감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감상은 제 작품을 보시는 분들의 취향에 맡깁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작품의 느낌을 중요시합니다. 봤을 때 즉흥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걸로 충분할 수도 있고요. 자세히 봐서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감상의 재미를 더할 수도 있겠죠. 이 그림 속의 그 주인공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답답할 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저희 딸도 유학을 가서 제가 이제 거의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이때 제가 굉장히 고민에 빠진 게 혼자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한테 제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때 제 발목을 잡은 게 이 제 애완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고민에 빠진 그 상황을 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 작품도 이제 Not Alone인데요. 여인이 상당히 부유하게 보이고 애완견도 좋아 보입니다. 작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번째 작품도 Not Alone으로 세 번째 작품을 심화시킨 작품으로서 먼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보여주며 마음의 복잡함을 이겨내는 과정을 표현했어요. 여인이 그 파티복을 입고 있네요. 화려한 파티복입니다. 네. 저는 현실에서 수수한 옷차림으로 있지만 그림에서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히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애완견도 있고 지구본도 있고 그림이 붙어 있는데요. 그림에 등장한 이유가 있겠죠. 네, 지구본은 지구 최남단에 위치한 뉴질랜드라는 나라까지 왔음을 보여주고요. 그림 속 그림은 한자로 마음 심자를 흘려 쓴 거예요. 제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항상 제 옆을 떠나지 않는 반려견이 있는데요. 얘를 두고 어딜 떠날 수도 없는 것도 복잡한 마음의 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 스케치에서는 여자의 발목과 계줄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제가 실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지 않기로 했어요. 굳이 사슬을 그리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인물이 마음의 복잡함을 이겨내는 과정을 표현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겨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 공부, 명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림의 여인이 눈을 감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하면 괴로울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많이 해소됨을 경험했고요. 네, 작품의 주인공이 눈을 감고 있는데요. 네.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계실까요? 저는 요가도 하고 집에서 명상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허락이 되는 대로 눈을 감고 명상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가 고민이 있었다 해도 그게 또 고민이 아닌 그런 걸로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 작품은 딜라이트인데요. 지금까지의 작품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화려한 붉고 흰색 계통의 꽃들과 젊은 여인이 고양이와 함께 있습니다. 작품 설명을 해주시죠. 네, 5번째 작품은 딜라이트로 4번째 작품까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많이 힐링되면서 처음 제 반려동물을 만났을 때의 기쁨을 그려보고 지나간 과거는 보내고 현재 느끼는 감사함과 기쁨을 표현했어요. 그림 속의 인물이 낯이 익은 듯한데요. 이 작품은 락다운 됐을 때 그렸습니다. 왠지 동양인이라 낯이 익어 보이죠? 만든 인물이고 이 또한 제 감정이입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 지금 나오는 것이 많은 꽃들과 그리고 한 소녀인가요? 이렇게 앉아서 고양이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장면은 제가 우리 애완견을 데리고 올 때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을 표현한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고양이로 표현을 됐지만 제가 우리 애를 봤을 때 너무 예쁘고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게 얘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던 그때의 그 기쁨, 만났던 그 환희, 그런 거를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꽃도 잎사귀는 없고요. 모두가 다 이제 꽃으로 이렇게 그리셨는데요. 붉은색 계통과 흰색 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색감적으로 이 그림은 밝고 화사한 그런 느낌을 표현해 보고자 싶어서 그린 컬러나 그런 어두운 이제 컬러를 좀 지향을 하고 꽃의 그 아름다운 붉은색 그리고 약간 하얀색이랑 섞여진 그 핑크색 그런 색으로만 쓰려고 해봤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보내고 현재에 느끼는 감사함과 기쁨을 이제 표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꽃과 소녀와 고양이의 그 연관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책임감으로 또는 의무감으로 부담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첫 만남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기쁨을 상기시켜보면 널 못 만났으면 어땠을까? 힘든 시기를 견디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이번엔 개가 아니라 고양이를 그려봤는데요. 누군가는 개를 또 누군가는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함께 지내겠지요. 그리고 만남의 기쁨을 꽃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이제껏의 그 내 작품을 보면 어두운 느낌의 블루를 많이 썼다면 이 작품은 노란색 계열과 붉은색 계열의 색상으로 많이 밝아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시면서 화가적인 느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딸이 집에 와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모처럼 가족이 다 함께 있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헤어져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외로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작품을 통해서 조그만 위안이라도 함께 공유했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좋은 작품 소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라 화가님 나오셨는데요. 본인 소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뉴미술협회 회원 김미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고요. 우리나라 인테리어 자격증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일기로 실내 장식 의장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미술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유아교육과 아동미술, 심리미술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틈틈이 그림을 그렸고요. 뉴질랜드에는 2003년에 왔는데 2005년부터 한국 학교에서 미술교사로 8, 9년 동안 학생들과 같이 했습니다. 요즘은 핸더슨 한인교회 문화센터와 웨스트하버 한국문화예술원에서 아크릴화와 유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에서 학생들과 성인분들 레슨을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이제 작품 소개가 있겠습니다. 첫 작품의 제목은 수련입니다. 연꽃이군요. 예, 이 작품은 오클랜드 윈터가든 식물원 연못에 있는 연꽃을 보고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못 작품을 동경하면서 그렸습니다. 2005년에 그린 그림인데 뉴질랜드에 홀로 유학가서 불안정하던 시기를 보내다 결혼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첫째 임신했을 때 퇴교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둘째가 바로 태어나고 해서 아이들 키우는 동안 10여 년 동안은 붓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정도 걸려서 그린 그림인데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색채를 중심적으로 표현했고요. 저의 그림은 개념주의나 추상화가 아니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하실 때 어떤 설명이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저 보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감상적인 그림입니다. 작가의 손을 떠나면 그 작품은 작가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보시는 분의 느낌대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림 완성하신데 4개월이 걸렸으면 좀 오래 걸린 시간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유화는 오일을 사용하는 물감의 특성상 건조가 느리기 때문에 밑바탕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덧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그림을 이어가는데 어떤 그 어려움은 없을까요? 한번 붓을 놓으면 다시 잡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시간을 갖고 그림을 자꾸만 보다 나면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 보여지기도 하고 해서 괜찮습니다. 네. 네, 꽃과 연꽃잎이 강렬하게 돋보이는데요. 제가 의도한 바도 있지만 실제로 식물원 연못이 작다 보니까 가까이 봐야 해서 꽃과 연꽃이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클로드 모네 1840년 11월 14일에서 1926년 12월 5일까지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로 인상파의 개척자이며 지도자입니다. 다음 작품은 테카포 호수의 루빈 꽃이군요. 그림이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된 느낌인데요. 녹아내린 빙하수로 인해서 환상적인 에메랄드 빛을 내는 테카포 호수와 핑크와 바이올렛 컬러 루핀꽃의 산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워서 인상에 오래 남아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테카포 호수를 다녀온 지는 2010년과 그 다음에 11년이었는데 그때는 아이들 키우기 바쁜 시기여서 못 그렸고요. 8년이 지난 2019년에 완성된 그림입니다. 그리는 기간은 3개월 정도 걸렸고요. 이 작품은 멀리 보이는 산과 가까이 있는 루핀꽃의 거리감과 공간감을 표현하고자 산의 표현을 최대한 절제해서 했습니다.
이 그림 역시 많은 생각 없이 그저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며 감상하고 이곳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그때의 추억을 회상하시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친정어머니와 우리 가족이 함께 여행했던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게 됩니다. 그림이 그 사실적으로 선명한 것보다는 은은한 질감이 있는데요. 예, 그런 표현을 좋아하시는가 보죠? 그런 것 같아요. 강렬한 것보다는 파스텔 컬러나 앤틱스러운 게 더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화가의 성격과도 연관이 있으시다고 보시는지요? 마음의 눈으로 본 걸 표현하는 것이니까 관련이 있다고도 봐야죠. 근데 어떤 화가들은 시력 상태에 따라 변하기도 해요. 모네는 백내장이 걸렸을 때 그림의 컬러가 흐려졌고요. 드가는 지병인 눈병이 있어서 시력이 약해졌을 때 그림의 형태나 컬러가 좀 어둡게 표현되기도 했었거든요. 다음 작품은 발레리나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아름다움을 사람을 통해 표현해 보고자 발레리나의 우아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그렸습니다. 동작의 심취한 표정과 붉은색 드레스로 열정적인 삶을 사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2020년 올해 초에 그린 작품이고요. 이 그림은 6개월 정도로 제가 주로 그렸던 풍경화보다는 더 시간이 걸리는 작품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조명을 받는 발레리나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대비시키는 콘트라스트에 중점을 주며 그렸고요. 신체와 얼굴, 드레스의 실루엣, 그리고 배경, 콘트라스트로 생동감을 부여하고 드레스와 배경색의 대조적인 배색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유도하였습니다. 이 발레리나는 실제 인물인가요? 아니면 상상으로 그린 그림일까요? 실제 인물인데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포토그래퍼가 찍은 사진을 보고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인물이 섬세하게 묘사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인물을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싶어서 사실적으로 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노을입니다. 작품 설명을 해주시죠. 선셋이나 선라이즈 풍경은 남편이 좋아하는 풍경이기도 해서 그려보고 싶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도 그리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었어요. 그런데 포토그래퍼의 작은 포부에 노을 지는 서정적인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그려봤습니다. 2020년 락다운 기간에 그린 그림이고요. 락다운 기간이라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어 대체적으로 빨리 완성한 작품입니다. 저의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영향이 느껴지는데요. 자연을 하나의 색채의 현상으로 보고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미묘한 변화 속에 자연을 묘사했습니다. 빛의 변화에 따라 같은 풍경이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노을의 색채와 바다색에 비치는 그림자의 색채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묘사하면서 선착장의 나무, 질감 묘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코스모스입니다. 작품 설명을 해주시죠. 주로 그리는 꽃을 사실적인 표현보다 구상하여 표현해보고 싶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코스모스는 여리여리한 모습이라 애틋함을 자아내는 꽃이지만 생명력이 강해 한국에선 가을이 되면 어느 곳에서든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꽃이기도 하죠. 코스모스를 보면 코스모스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2002년도로 유화를 하기 전에 수채화를 한창 그리던 시기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수채화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린 그림이기는 한데요. 이 그림을 완성하기까지는 같은 그림을 10번 정도는 더 그렸던 것 같습니다. 수채화는 단시간에 그릴 수 있지만 수정이 어려워 조금만 실수해도 다시 그려야 하거든요. 코스모스의 형태를 단조롭게 표현하면서 꽃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구성했고요. 색채 또한 코스모스의 은은한 컬러를 살리면서 지루하지 않도록 줄기는 강하게 액센트를 주었습니다. 배경은 꽃을 부각시키기 위해 번지기 기법으로 색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주어서 표현했습니다. 사진은 대단히 사실적인데요. 그렇게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은 충동은 없으신가요?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계속 인물화만 중점적으로 그렸던 시기라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김미라 화가님 자신의 그림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솔직히 제 그림의 특징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제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 착하다, 색감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한참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현대 미술처럼 난해한 부분이나 깊은 철학이 있어야 더 작품성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나만의 특별한 표현 기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 고민도 했는데 아직은 그냥 제가 마음 닿는 대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뭔가 억지로 만들어는 것보다는 열심히 좋아서 그리다 보면 언젠가는 나만의 색깔이 찾아질 것 같아서요. 보통 그림의 소재는 어떻게 찾게 되나요? 주로 제가 직접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을 때는 포토그래퍼의 사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작품 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뉴 한인미술협회 화가분들의 작품 소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